서울 강남 한복판 병원 응급실. 밤 11시 40분. 사이렌 소리가 멎자 김복도엔 차가운 정적만 남았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그와 함께 성우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손끝에 말라붙은 피, 그것은 아내 영숙의 것이었다. 불과 몇 시간 전 여의도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결혼 피로 현장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녀였다. 여보, 우리 딸 시집가는 날 꿈만 같아. 그 웃음은 아직 눈부셨다. 그러나 대형 트럭 한 대가 모든 행복을 짓밟고 갔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사고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30해 묻혀온 비밀을 드러내는 시작이라는 것을. 밤 11시 40분. 서울대병원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차가운 복도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왔다. 성우는 피가 말라붙은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분명 아내 영숙의 피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여의도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우리 딸이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니. 꿈만 같아. 샹들리에 불빛에 비친 그 미소가 눈부시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던 길,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대형 트럭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거대한 굉음, 떼진 유리 파편, 조수석으로 밀려든 충격 속에서 아내의 짧은 비명이 공기 중에 스쳤다. 성우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다. 조수석에 쓰러진 영숙의 몸에서 따뜻한 피가 그의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여보, 버텨. 제발 눈 떠. 그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며 몇 번이고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응급실 문은 3시간째 닫힌 채였다. 의사들이 분주히 드나들며 차트를 교환했지만 결과는 냉정했다. 광범위한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했지만 의식 회복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우의 다리는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구급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아내의 손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고 피가 굳어 까맣게 변한 손끝의 감촉이 여전히 그의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차가운 대기실에 앉은 성우의 머릿속엔 아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피로 현장을 둘러보며 기뻐하던 목소리. 우리 수진이 엄마 닮아서 얼마나 예쁠까.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는 무겁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앞에 그려진 건 행복했던 아내의 웃음이 아니라 구급차 안에서 흘러내린 낡은 가죽 서류 봉투였다. 아직 열어보지 못한 그 봉투 속에는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고요히 숨쉬고 있었다. 성우는 알지 못했다. 이번 사고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 4시가 가까워올 무렵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다. 성우는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환자는 뇌출혈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순간 성우의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섰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위안이었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말이 가슴을 짓눌렀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보호자분,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낡은 가죽 가방에서 꺼낸 작은 봉투가 성우의 손에 쥐어졌다. 무심코 펼친 순간 낡은 종이 위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출생신고서, 이름 박준호, 1990년 6월 8일, 모친 김영수, 부친 미상.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결혼은 1992년이었는데 그 이전에 아내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말인가. 성우의 시선은 종이에 못 박히듯 꽂혔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종이 아래 접힌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펼치자 잉크가 번진 글씨가 보였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널 지킬 용기가 없었다. 20살의 나는 너무 어려웠다. 언젠가 널 찾을게. 그날까지 잊지 말아다오.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순간 성우의 손끝이 떨렸다. 그토록 밝고 헌신적인 아내의 미소 뒤에 이런 절망과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그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여자가 이토록 큰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 성우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가 부부였는데. 그의 속삭임은 허공에 흩날렸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중환자실의 기계음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성우는 병원 복도를 홀로 걸었다. 새벽의 병원은 유난히 고요했다. 멀리서 간헐적으로 울리는 심장박동기 알람 소리와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출생신고서와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손바닥이 땀에 젖어 종이가 구겨졌지만 그는 놓지 못했다. 박준호 이름을 중얼거리자 입술이 떨렸다. 결혼 전 아내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종이 위 글자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혼자 감당했을 아내의 고통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20살 어린 나이에 아기를 안고 보육원 문 앞에서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 세상은 얼마나 차갑고 무자비했을까. 성우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배신감이 먼저 솟구쳤지만 곧 깊은 연민이 덮쳤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함께였다면 달라졌을 텐데. 속으로 외쳤지만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는 얼굴만이 차갑게 응답할 뿐이었다. 그는 벽에 등을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미소와 헌신이 모두 떠올랐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묵묵히 버텨온 여자가 사실은 그토록 무거운 짐을 안고 있었다니. 성호는 울고 또 울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야 했는데.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진실은 이제야 알게 되었고 아내는 눈을 감은 채였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와 단절된 고립감이 그를 에워쌌다. 그는 누구에게도 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딸에게 말할 수도,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 아내만이 아는 무거운 비밀. 그 밤 병원 창밖으로 서서히 새벽이 밝아왔다. 붉은 여명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성호의 마음속 어둠은 더 짙어졌다. 그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속삭였다. 영수가, 제발 깨어나서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이번엔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그러나 돌아오는 건 여전히 기계음뿐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다. 성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서 무표정하게 기계음을 듣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급히 다가왔다. 아빠, 딸 수진이었다. 헐레벌떡 달려온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에게 안겼다. 엄마는 괜찮으신 거죠? 순간 성우의 목이 메었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고 회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하지만 차마 그 진실을 딸에게 전할 수 없었다. 그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질 거야. 내 엄마는 강하잖니. 수지는 울먹이며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기계에 둘러싸인 채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엄마, 일주일 후면 제 결혼식이에요. 드레스 입은 모습 꼭 보셔야죠. 약속했잖아요. 저 혼자선 못해요. 그 말은 비수처럼 성호의 가슴을 찔렀다. 딸의 행복한 미래와 아내가 숨긴 비밀이 동시에 어깨를 짓눌렀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복도로 나온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아빠, 엄마는 꼭 일어나실 거죠?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깊은 흔들림을 감추지 못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아내가 30년 전 낳았던 아이, 박준호의 존재를. 성호는 문득 결심했다.
아내가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자신이 직접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봉투 속 주소. 전남 순천 나간읍. 오래전 아내가 박준호를 맡겼던 보육원. 거기서부터 모든 걸 확인해야 했다. 복도 한쪽 창가에 서서 그는 중얼거렸다. 민수를 잃고도 다시 일어섰던 당신이잖아. 이번엔 내가 나설게. 당신이 감춰온 준호의 진실.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 순간 성우는 혼자가 아니었다. 무너져가는 가족을 붙잡기 위해 아내를 대신해 진실을 마주할 동반자가 되어야 했다. 밤이 깊자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집안은 낯설고 텅 빈 공간 같았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다시 펼쳐보았다. 박준호. 1990년 6월 8일. 모친 김영숙. 부친 미상. 글자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똑바로 읽을 수조차 없을 만큼 눈이 흐려졌다. 손끝이 떨려 종이가 구겨졌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쌓인 앨범을 꺼냈다. 대학 시절의 영숙. 20살의 그녀가 웃고 있었다. 흰 원피스를 입고 친구들 사이에 서 있지만 눈빛은 어딘가 널리 향해 있었다. 공허하고 슬퍼 보였다. 그 눈빛을 왜 그때는 보지 못했을까? 성우는 사진 위에 손을 얹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그때 이미 짐을 지고 있었구나. 책상 위로 출생신고서와 함께 편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엄마가 미안하다. 널 지킬 수 없었다. 눈물 얼룩이 번진 글씨. 성우는 눈을 감았다. 그날 젊은 영숙이 아기를 안고 보육원 앞에 서 있었을 모습을 상상했다. 작은 손을 쥐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그녀.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한편 머릿속에 다른 기억이 스쳤다. 5살이던 첫째 아들 민수가 놀이터에서 사라졌던 날. 그때도 영숙은 땅이 꺼지는 듯 울부짖었고 결국 목소리를 잃다시피 했다. 성우는 그때 다짐했다. 다시는 아내를 울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지금 그는 알았다. 아내는 이미 한 번 더 울고 있었다. 준호를 떠나보낸 순간부터. 성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생신고서에 적힌 주소를 휴대전화에 입력했다. 전라남도 순천시 나간읍. 지도에는 이미 허물어진 건물 사진이 떴다. 보육원은 오래전에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흔적이 있다면 찾아야 했다. 가슴이 미친 듯 뛰었다. 준호는 살아있을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는 결심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다. 영숙이 깨어나지 못한다 해도, 딸 수진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해도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오래된 비밀은 이제 빛을 보아야 했다. 거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성우는 창밖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영숙아, 이번엔 내가 할게. 준호를 꼭 찾아내겠어. 새벽이 다가올수록 집 안은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무거운 공기 속에서 앨범과 출생신고서를 번갈아 바라보다 결국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 5시,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호흡기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성우는 조심스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한때 따뜻하게 그를 감싸주던 손길, 밥상을 차리며 건네던 손, 아이들을 쓰다듬던 손이 이제는 생기를 잃고 있었다. 성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영숙아, 왜 혼자 짊어진 거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목소리는 떨리고 가슴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민수를 잃었을 때에도 그녀는 무너졌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 가정을 지켰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그녀는 이미 준호를 떠나보내는 절망을 겪고 있었다. 그 오랜 세월을 자신도 모르게 옆에서 함께 살아왔던 것이다. 그는 주먹을 쥐고 벽에 기대어 울부짖었다. 내가 옆에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령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겁니다. 차갑게 박힌 그 문장은 메리의 못처럼 박혀 떨어지지 않았다. 성우는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흐느꼈다. 당신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이제 알겠어. 하지만 제발 이번만은 버텨줘. 내가 이제라도 함께 할 테니까. 그러나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복도에 앉아있던 성우의 눈에 다시 출생신고서가 들어왔다. 미처 닫지 못한 가방에서 서류가 비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나를 외면하면 안 돼. 준호의 이름은 계속 눈앞에 맴돌았다. 그 순간 성우는 깊은 절망에 휩싸였다. 아내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준호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붙잡을 힘이 자신에게 남아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았다. 이 절망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눈물을 닦은 성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영수가, 내가 말을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찾아낼게. 내가 혼자 감춘 그 진실을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자 성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다. 출생신고서에 적힌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나가름. 그곳이 진실을 밝힐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거실 식탁 위에 봉투와 편지를 다시 펼쳐놓았다. 영숙의 젊은 날 눈물로 쓴 글씨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준호야, 언젠가 엄마가 널 찾을게. 엄마를 원망하지 마. 성우의 가슴은 찢어졌다. 아내는 평생 이 약속을 가슴에 묻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라도 자신이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순천 해민보육원을 검색했다. 이미 20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기록이 떠올랐다. 건물은 철거되고 아이들은 다른 기관으로 흩어졌다고 했다. 희미한 단서뿐이었지만 성우는 멈추지 않았다. 시청 아동복지과 번호를 찾아 메모했고 내일 아침 첫 기차를 타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러나 바로 그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보호자분,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성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뛰듯 병원으로 향한 그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숨이 막혔다. 유리창 너머에서 영숙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고 기계들이 요란한 경고음을 내뿜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안 돼. 아직 말도 못 들었는데. 성우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기적처럼 30분의 사투 끝에 영숙의 상태는 다시 안정되었다. 의사가 나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무너질 듯 주저앉은 성우는 유리창 너머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 순간 성우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영수가, 내가 깨어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찾을게. 준호를,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아들을 내가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절망은 결심으로 바뀌었고 눈물은 다짐으로 굳어졌다. 내일 그는 순천으로 떠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정은 단순한 진실 찾기가 아니라 가족의 운명을 되찾는 싸움이었다. 밤은 다시 찾아왔고 병원 대기실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성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순천행 KTX 매매 페이지를 열었다. 새벽 7시 15분. 서울역 출발.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결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예매 완료라는 문구가 뜨자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치 새로운 전쟁에 발을 들여놓는 듯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의 곁에 앉았다. 영숙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소리는 기계에 맞춰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속삭였다. 여보,
이제 그만 혼자 아파하지 마. 내가 찾아올게. 내가 끝내 말하지 못한 진실. 내가 대신 밝혀낼게. 그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엔 아내가 20살에 겪었을 고통이 떠올랐다. 어린 나이에 아기를 안고 보육원 앞에서 울고 있던 그녀. 그리고 그 순간의 눈물. 그동안 자신은 알지 못했다. 함께 살았으면서도 그녀의 진짜 고통을 보지 못했다. 이번엔 내가 함께 할게. 더 이상 내가 혼자가 아니야. 성우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손끝은 떨렸다. 준호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을지,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난 건 아닐지 두려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건 책임이었다. 그는 반드시 아내를 대신해 아들을 찾아야 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방울이 줄지어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아내의 울음 같아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빗물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번져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성우는 또 하나의 결심을 굳혔다. 수진이 결혼식 전에 반드시 준호를 찾겠다.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겠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불명.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문자만이 떠 있었다. 준호 이야기 당신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첨부된 한 장의 사진. 어두운 방.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성우의 심장이 요동쳤다. 누구지?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새로운 미궁이 열리고 있었다. 춘천으로 떠나기 전 성우는 정체불명의 문자와 사진에 휘말리게 된다. 30년 만에 드러나는 의문의 메시지. 그리고 박준호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성우는 과연 그 실마리를 따라가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